사혈량과 사혈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체중이 60kg,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10일 동안에 자정 사혈할 수 있는 양은 종이컵으로 한 컵, 200cc, 무게로는 200g 정도입니다. 10일 동안에 200cc라면 한 달 동안에는 당연히 600cc가 되겠죠. 600cc는 종이컵으로 약 3컵이 됩니다. 무게로는 600g 정도가 됩니다. 이는 안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거나 자정요법을 충분히 익힌 사람이라면 자신의 느낌과 판단에 따라 그 양을 크게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허약하거나 체중이 60kg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사혈량을 좀 더 낮추어서 시작하고 중도에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사혈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종이컵으로 3컵입니다. 의혈과 생혈을 포함해서 3컵입니다. 한 달에 3컵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3컵 뽑으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10일 간격으로 한 컵씩 이렇게 3컵을 제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새혈액의 양은 약 40cc 정도입니다. 40cc 하게 되면 소주잔에 한 잔 정도가 됩니다. 물론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은 차이가 있겠죠. 처음 배울 때는 실제로 종이컵을 이용하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종이컵을 내놓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충 눈짐작으로 정합니다. 결국에는 눈짐작과 감각으로 해야 합니다. 책의 사진을 보고 참고하십시오. 이 자정사혈에 사용하는 부항의 크기는 지름이 보통 5cm 정도가 됩니다. 5cm짜리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지름 5cm짜리의 부항에 물을 가득 채워서 3번이면 종이컵이 한 컵이 됩니다. 그런데 사혈을 할 때에는 이 부항의 3분의 1 내지는 7분의 1 정도만 의혈을 채워서 솜으로 닦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솜으로 의혈을 닦는 횟수가 15 내지 30회 정도 되어야 한 컵의 목표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혈이 심하여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혈이 잘 나올 때에는 시원스럽게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부항 가득하게 채운 다음에 솜으로 닦아야 되겠죠. 부항을 가득히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의혈이 시원스럽게 잘 나온다면 한 10번 정도만 해도 종이컵이 한 컵이 될 수 있습니다. 사혈하는 도중에 부항에 피가 가득 고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부항 속으로 피부가 빨려 들어가서 그 자리를 메우기 때문에 실제로 빠져나온 의혈의 양은 겉보기보다는 훨씬 작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의혈은 진할수록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혈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육식을 많이 하느냐 채식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육체노동을 많이 하느냐 정신노동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의혈이 잘 나오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채식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신체 활동을 많이 할수록, 다시 말해서 육체노동을 많이 할수록 의혈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게 육체노동이라 하면 운동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종이컵 한 컵, 즉 200cc를 말하죠. 200g 한 컵 정도의 자정사혈을 한 후에 그 다음 사혈 때까지의 기간은 약 10일로 합니다. 사혈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심한 음주나 심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음주는 아예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산소 부족을 일으키고 조혈 기능을 나쁘게 하기 때문이죠. 자정사혈을 하니 주량이 늘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장이나 간의 혈순환이 잘 되면 알코올 해독 기능이 좋아져서 주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많이 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자정사혈을 하는 동안에는 찬물이나 찬 음식, 얼음을 먹지 않습니다. 원활한 조혈을 위하여 건강 식사를 하고 과로를 피하며 수면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혈 기능이 나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으로 10일 정도의 간격으로 한 컵의 양으로 자정사혈을 하여 3개월 동안에 9컵, 약 1800cc가 되겠죠. 9컵의 의혈을 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개월은 자정사혈을 중단하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3개월 동안 진지하게 사혈을 하다 보면 당연히 피 부족 현상이 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 어지럽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평소보다 숨이 차고 쉽게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당연하겠죠. 이때 이론 학습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사혈을 하니 건강이 더 나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혈을 불신하여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사혈을 포기하고 3개월쯤 지나서
부족한 피가 회복되면 사혈하기 이전보다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이론학습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정사혈을 아니하니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역시 자정사혈은 나쁜 것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사혈을 더욱 불신하고 영원히 포기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굴러온 행운을 스스로 내다 버리는 것이고 또 주변 사람에게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죠. 이럴 땐 정말 안타까운 일이요, 이 사회적인 손실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일 때문에 이론학습이 부족한 사람은 절대 자정사혈을 못하게 합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사혈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사혈 기간과 사혈 양을 조금 더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7일 간격으로 할 수도 있고 14일 간격으로 할 수도 있고 10일 간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한다면 사혈 양을 적게 하고 2주일 간격으로 한다면 양을 더 늘려야 하겠죠. 그렇게 하여 한 달에 3컵 600cc 정도입니다. 건강 상태가 비교적 좋은 사람이나 체중이 60kg을 넘는 사람은 사혈의 양을 늘리거나 빈도를 기준보다 조금 더 높여도 무방하지만 허약하거나 체격이 왜소한 사람은 앞에서 말한 기준양보다 그만큼 더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정확한 기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사혈 기간 중에 자신의 느낌과 판단으로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정사혈 전문가들 중에는 안정적인 사혈 양은 종이컵 한 컵씩 매주 1회씩 할 것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것은 자정사혈을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큰 부작용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정사혈의 횟수도 아니고 노력의 정도도 아닙니다. 뽑아낸 의혈의 양입니다. 그 양이 많을수록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의혈을 뽑아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주 해도 의혈을 뽑아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의혈을 뽑아내는 양이 많을수록 그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정사혈의 횟수가 많다고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사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치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혈을 많이 제거해야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에 5회를 사혈하여 한 컵의 의혈을 뽑는 것이나 하루에 한 컵을 뽑는 것이나 그 성과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신장열 하나에만 40일 동안 계속 사혈했음에도 아무런 탈이 없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은 신장의 기능이 극도로 나빠진 상태에서 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혈에 몰두한 것입니다. 이같이 신장이 극도로 나쁜 경우는 의혈이 진하고 많아서 처음 며칠 동안은 새까만 의혈이 침구멍 끝에서 보이기만 하고 빠져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10일 동안 연속으로 자정사혈을 해서 뽑아낸 의혈의 총량이 한 컵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일 사혈을 한다 할지라도 피가 모자라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도 인내력을 가지고 자주 사혈을 하다 보면 결국 의혈은 점점 더 빠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의혈이 많이 빠져나오고 나면 병은 자동으로 낫는다는 것이죠.